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글로벌 무역 장벽과 빈곤국 영향 발췌문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관세 말고도 무역을 가로막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장벽들이죠. 특히 빈곤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빈곤국 부채 탐감에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무역 장벽 같은 다른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좀 큰 숙제로 남아 있어요. 특히 오늘 다룰 이 비관세 장벽, 이게 관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인데 반해서 더 교묘해지고 있거든요. 더 교묘해진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래서 주목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비관세 조치라는 이름 아래 쿼터 제도 있고 보조금, 수출 제한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많죠. 근데 제가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은 이게 꼭 무역을 제한하려고 만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국내 산업 보호나 환경, 보건 이런 다른 정책 목표 때문에 생겨나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의도가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장벽이 된다는 거죠. 아, 결과적으로. 네. 특히 이제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잖아요. 환경 기준, 안전 기준 같은 것들. 네네. 이걸 맞추려면 기술이나 자본이 꽤 필요한데 이게 좀 부족한 빈곤국 수출 업체들한테는 이게 넘기 힘든 허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 자체가 장벽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차별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의도치 않았더라도요. 대표적인 예로 자료에서 부유한 국가들의 농업 보조금을 딱 짚던데요. 네, 농업 보조금 문제 심각하죠. 이게 어떻게 장벽이 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경쟁이 좀 불리해진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유한 나라 정부가 자국 농민한테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 비용 자체가 인위적으로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 어떤 부유국의 1년 농업 보조금 총액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몇 개 합친 농업 예산보다 훨씬 많기도 하대요. 와, 몇 배나 된다고요? 네, 이러면 빈곤국 농민이 아무리 열심히 혁신적으로 농사를 지어도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사실상 시장에서 그냥 퇴술당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면 정말 불리한 경쟁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시장 진입 자체가 막혀버리는 거네요. 와, 농업 의존도가 높은 빈곤국들은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치명적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농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아, 다른 분야도요? 네. 예를 들어 국내 보건 규제나 안전 규제, 환경 규제 같은 것들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수입품을 타겟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고 해도 말이죠. 보조금 말고도 쿼터나 기술 표준 같은 다른 장벽들도 언급되긴 하던데 방금 말씀하신 그 국내 규제가 장벽이 되는 경우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선진국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포장 규격이나 아니면 식품 성분 기준을 확 강화한다고 쳐보죠. 네, 취지는 좋네요. 그렇죠.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한 비용이에요. 선진국 기업들은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본이 있겠지만 그렇죠. 개발도상국의 특히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새로운 설비를 투자하거나 생산 공정을 바꾸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자료에서도 실제로 한 선진국에서 새로운 식품 안전 규제를 도입했더니 특정 개발도상국의 관련 식품 수출이 1년 만에 20%나 확 줄었다는 사례도 나와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재를 보호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만든 규제인데도 결과적으로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한 비용 때문에 의도치 않게 수입 장벽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진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정말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바로 그게 비관세 장벽의 특징이에요. 관세처럼 몇 퍼센트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로 딱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숨어있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 영향도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 국제무역 협상에서도 이게 점점 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살펴보니 비관세 장벽들, 특히 부유한 국가들의 농업 보조금이라든지 또 의도치 않게 장벽으로 작용하는 국내 규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빈곤국 경제에는 실질적으로 때로는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한 국가의 국내 정책 결정이 이게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특히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게 이렇게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네. 과연 각국은 자국의 정책을 만들고 또 실행할 때 이런 국제적인 파급 효과, 특히 좀 더 취약한 국가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영향을 어떻게 더 책임감 있게 고려해야 할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국내 문제다라고 딱 선을 그을 수만은 없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내 여론이나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영향까지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청취자분께서도 방금 전문가님께서 던져주신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